오늘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시장의 신뢰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또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라도 할 수 있는. 특히 불공정 거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엄벌 방침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선 직원들과 토론이 벌어졌는데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수용하겠다고 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희 조직과 인력에 대한 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 감시 인력 증원, 그다음에 권한 확대, 이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이 대통령은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는 등 내용의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주식 투자 실패 경험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에 이어 오늘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일부 전방 지역에서 들렸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후 2시를 기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대응으로 확성기를 튼 지 꼭 1년 만입니다. 군은 이틀 전까지도 대북 방송 중단이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는데 오늘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이어진 상황에서 먼저 확성기를 끈 겁니다. 오늘은 1시간 정도 틀었다가 또 껐다가 또 틀었다가 근데 소리가 그전처럼 크지가 않고 약간 작았는데 밤에는 크게 틀어요. 대통령실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심리전 수단입니다. 균형을 잃고 날아가다 펑 하고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린다도 근우가 반길까 싶은데요. 남북 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뒤 확성기를 해체했고 6년 뒤 윤석열 정부는 고정식, 이동식 확성기를 모두 재배치하고 방송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강력 중단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각각 기소권과 수사권을 맡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먼저 하예빈 기자 보도부터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기존의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 및 공소 유지권만 갖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축소해 개편합니다.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즉 중수청으로 넘깁니다. 중수청은 기존의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에 내란 및 외환, 마약 관련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업무 조율과 관리감독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지휘로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까지 총 3곳의 수사기관이 작동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관련 의견을 청취해가며 추진하겠다면서도 3개월을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수사 상황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검찰개혁이 나온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을 일부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어서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선 본격적으로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수사기관 와해는 법치 붕괴의 서막이며 국민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했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정 전 실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선을 2주 앞두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없애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여기엔 12.3 불법 계엄의 중심이던 방첩사령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모두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 첫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선 기간 때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PC 등 주요 자료에 대한 파쇄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자료를 원 상태에서 보존하십시오. 당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비서실과 안보실이 군 인력을 동원해 주요 자료를 파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 정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방첩사에서 안보실로 파견간 A씨는 방첩사 정보종합분석실 과장 B씨에게 내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물리적으로 파쇄하기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후 실행 계획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안보실에서 27일까지 주요 자료를 파쇄하면 모니터 등 다른 컴퓨터 부품 등은 다음 날인 28일에 방첩사가 와서 수거해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당시 방첩사는 자체적으로 내부 토의를 통해 부품을 가져갈 실무자까지 따로 편성했던 걸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비서실장을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